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공정이라 그러면은, 자,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일상은 전부 어떤 원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품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도 똑같고, 모든 동식물들의 행위가 인풋이 있어야만이 아웃풋이 있게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재료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음식에 재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재료를 요리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리를 통해서 일품 요리가 나옵니다. 요리하는 과정에 여튼 재료가 뭐 양파가 있다가 양파 껍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게 스크랩이나 폐기물이 이런 형태로 제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를 넣고 여기에서 3D 프린팅 프린터에서 뭐 FDM이라든지 SLS라든지 SLA를 통해서 3D 프린팅 된 제품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재료로 보통 형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뭐 언급을 했지만은 이거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재료의 손실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성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적층 가공이 있고, 애드티브 가공이 있고, 그 다음 subtract 절삭 가공이 있습니다. 더하기 가공, 더한다는 거, 빼기 가공, 영 가공. 그러니까 0은 재료 손실이 하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재료가 더해지는 거고, 이것은 재료가 빠지는 거죠. 빼지는 겁니다. 즉, 자, 보통 이게 하는 것은 이제 성형인데, 성형은 이게 소성 가공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성 가공. 자, 소성 가공이란 뜻은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스트레스가 있고 스트레인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곡선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0.2%의 해서 여기는 시그마 항복 강도고, 이거는 시그마 맥스 극한 강도입니다. 그러면은 요 구간을 이제 탄성 구간이라 그러고, 탄성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소성 구간이라 그럽니다. 소성. 탄성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힘을 가했다가 놓으면은, 억력을 가했다 놓으면은 되돌아올 수 있는 거. 소성은 힘이나 억력을 가했다가 놓으면은 어느 정도의 스프링백은 있지만은 소성 양이 있어갖고 더 이상 돌아오진 형태가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변하는 이 구간에서 가공하는 게 이제 소성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소성 가공을 해서, 소성 가공에는 지금 프레스라든지 밴딩이라든지 뭐 드로잉이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성 가공. 그 다음에 이게 대표적인 더하기 가공은 어떻습니까? 더하기 가공은 우리가 용접하자. 용접하면은 용가제를 해서 어떤 열을 가해 가지고 열원해서 이 용접봉을 녹여 가지고 이렇게 계속 적층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additive manufacturing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3D 프린팅 또 어떻습니까? 3D 프린팅 또 필라멘트라든지 파우더를 이용해서 계속 어떤 재료를 녹이든지 해서 계속 적층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잖아요. 없는 것들이 생기잖아. 이렇게 더하기 가공. 그 다음에 subtractive manufacturing은 빼기 가공.
이거 우리가 많이 아는 절삭가공. 주로 절삭가공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좀 더 들어가자면은 우리가 포항제철이든 포스코든 이런 데서 강판을 이렇게 쭉 만드는 게 열간, 아변, 열간에까지 제결정 온도 이상까지 열을 가해서 아변, 롤러를 2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밀어 왔다 갔다 하면은 슬라브가 이렇게 길게 강판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이에 메탈 플로우 라인이라는 게 생깁니다. 금속 유동선이라고 해요. 금속 유동선이라는 게 생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쇠를 자르면 이게 안 보이겠지만은 단조하시는 분들은 단조를 성형한 후에 반드시 메탈 플로우 라인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즉 요걸 딱 잘라 가지고 뭐 산 종류 염산에 절산에 한 40분 정도 삶아 버리면은 이게 육안으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탁 보입니다. 메탈 플로우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레인이 조직이 이렇게 쭉 길게 쭉 늘어서는 형상인데 그레인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하기 때문에 식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부식으로 해서 떨려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요 형상들이 실같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성 가공을 하면은 이게 이런 형태로 만약에 이 형태로 쭉 눌렀다 그러면은 요거는 안 잘리고 이렇게 메탈 플로우 라인이 이렇게 정해지는데 만약에 절삭 가공을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절삭 가공을 해서 툭 잘랐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다 잘려버립니다. 이렇게 다 잘려버리면은 나중에 여기에서 크랙이 진전되어 가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기계에서는 이제 뭐 금형 같은 경우다 그러면은 금형은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형으로는 대량 생산하지만은 금형 툴은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기껏해야 몇 세트를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절삭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터빈 블레이드라든지 피로 하중 응력하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게 소성 가공을 통해서 해야지 절삭 가공을 하면은 나중에 피로 파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삭 가공이 그렇게 좋은 가공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고 여하튼 절삭 가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성형 가공입니다. 성형 가공. 성형. 요게 어쩌보면은 프레스에 의해서 이게 밴딩을 하는 거죠. 밴딩. 그래서 일명 소성 가공을 한다는 거. 성형에서 하면은 재료는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재료는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고 형태만 바뀝니다. 이걸 성형이라고 합니다. 성형. 우리가 얼굴을 바꾸는 것도 성형인데 적어도 영어는 비슷해요. 플라스틱 서저리는 성형 수술이고 플라스틱 워크는 성형 가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이제 용접입니다. 용접.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용접을 통해서 이렇게 쇠를 이렇게 서로 붙이는 경우가 많죠. 뭐 여기에 아크 용접이라든지 어떤 전기 스파크를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산소 아세틸렌 불꽃을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레이저의 고열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국부에 쇠를 녹인 만큼의 열원을 가해 가지고
여하튼 쇠를 붙인다든지 여하튼 요거 하는 게 이제 용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은 뭐 SLA 타입 스테레오 리스토그래피의 약자인데 요거는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감성 수지 광을 가하면은 여기에 반응을 하는 수지입니다. 수지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플라스틱 종류라고 볼 수 있죠. 폴리머에 속합니다. 재료는 폴리머, 세라믹, 그 다음 메탈인데 폴리머에 여기에 속합니다. 보통 이게 영어로 하면은 포토 폴리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이제 광을 가하면은 딱딱해지는 게 있고 물렁물렁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3D 프린팅은 딱딱한 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경화성, 광을 가하면은, 빛을 가하면은 경화되는 수지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광경화성 수지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광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400에서 800 나노미터는 그 가시광선, visible light이 있고, 그 다음에 파장이 짧은 게 뭐죠? 자외선이 있지. 그 다음 파장이 긴 게 적외선. 저기 인프라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외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자외선, 파장대가 짧은 자외선을 주로 많이 UV라고 합니다.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그러죠. 바이올렛을 광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뭐 가시광선이라든지 이런 데 반응하는 수지도 있지만은 만약에 가시광선에 반응하면은 이 수지 관리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UV를 사용해서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거 가공, subtractive의 대표적인 절삭 가공입니다. 절삭 가공입니다. 자, 절삭 가공도 어떻게 보면은 소성 가공을 통해 가지고 파단이 일어나는 거죠. 파괴까지 일어나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절삭입니다. 즉, 뭐 따로 분리하는데 그렇게 분리할 필요는 없고,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 커브가 있으면은 이렇게 쭉 해서 여기 파단이 있습니다. 파단. 뭐 fracture라고 하기도 하고, 뭐 rupture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공할 때 보면은 자, 요렇게 갔다. 그 다음에 여기 툴이 이렇게 있습니다. 툴이 이렇게 있고, 이 커트라고 보면 되죠. 뭐 선반 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엔드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국부적으로 보면은 어때? 여기에서 인장 응력이 작용하잖아. 인장 응력이 쭉 작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 구간을 계속 지나고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면은 파괴가 일어납니다. 파괴.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계속 반복해서 쭉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절삭 가공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나아가자면 조금만 더 하면은 여기에서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경우에 밖에 없습니다. 자, 모드 1, 2, 3가 있습니다. 모드 1모는 모드 1은 이제 오프닝 모드라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슬라이딩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에 이제 힘을 가하는 거죠. 이렇게 힘을 가해서 쭉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테어링 모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이 찢는 거 있죠. 가위로 쭉 자르는 거는 테어링 모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다소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어링 종이 찢듯이 하는 게 이제 테어링 모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보면은 압축의 어떤 크랙이 생긴다는 거는 어떤 깨진다는 거는 압축 하중이나 응력하에서는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편합니다.